이번 시간 사용관 차장 백대윤 대표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세 가지 종목부터 점검을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요. LS예요.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 진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LS 주가 상승이 포착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오를 주셨는데 저는 고려아연이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고려아연도 네, 맞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배터리 소재 쪽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갖고 오고 나서 갑자기 투자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됐던 그 기억이 나는데 LS의 향방도 좋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LS 산정 같은 경우에는 LS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제 상승한 배경에서는 이제 LS 니꼬동 재련의 자사주 지분을 이제 LS가 100% 취득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조금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LS 니꼬 재련이 현재 이제 사명을 LS M&M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이제 어떤 회사냐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국내 유일의 동재련소입니다. 단일 전기동 생산량이 현재 지금 전 세계 2위이고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의 지분을 조금 인수함과 동시에 배터리 사업 쪽으로 조금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쪽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색척, 그다음에 태양광 셀 사업까지 좀 더 신사업적으로 다각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내비쳤는데 일단 이 사업이 조금 왜 이런 성장성을 가지게 되느냐에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재련 과정에서 이제 황산이 조금 부산물로 발생이 되는데 이 황산으로 일단은 반도체 세척을 조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양극재 소재인 황산 니켈 분야로도 좀 사업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신사업 동력을 이제 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메타로도 묶이고 또 주가 좋은 상승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LS에서도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조금 호재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LS M&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LS 그룹 내 매출의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사주 지분을 현재 100% 지금 인수한 결과 배당으로서도 좀 더 매출 증대가 기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LS의 자회사들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의 현재 40%를 차지하는 LS 전선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산업용 전력 케이블하고 광통신 케이블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 전원 공급, 그다음에 센서까지 지금 사업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고 LS 머티리얼 자회사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UC도 또 캐피시털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현재 지금 에너지가 대란 위기인데 중국에서는 전력이 좀 차장되고 하는 이런 공급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공장 조금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수요를 조금 예측을 하고 잘 분산하기 위한 솔루션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LS 일렉트릭 자회사에서 이쪽으로 또 굉장히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회사들 매출도 조금 더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LS 산전에 5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산전. LS에서 네. 5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날카로웠죠? 네, 좋았습니다. 네, LS입니다, 여러분. LS에 대해서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OX 종목도 보도록 하죠. LG생활건강. 저희가 앞서 그랬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바닥이란 말 함부로 하면은 큰일 난다. 맞아요. 네, 이보다 더 바닥은 없다라고 뭐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LG생활건강 이야기해 볼게요. 두 분의 의견은요? X입니다. 물론 더 바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지금 수도 있죠. 바닥이야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네. 너무 리스키한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실적 부분이 네. 중국 쪽을 이제 다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뭐 북미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에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회복 없이 다른 지역만 잘 된다? 그거 잘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중국도 회복이 같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전략적인 지역 다변화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주가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하고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중국으로부터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180만 원에서 지금 60만 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정말로 이렇게 큰 종목들도 항상 트렌드에 따라서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바닥을 저는 60만 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의 회복도 요원한 가운데 주가는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자라는 관점으로 X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X를 주셨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 모두 일치가 됐고요. 세 번째 OX 종목도 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여기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실적 부진에도 성장은 탄탄하다? 아니 성장이 탄탄하면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별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에 꽂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줬어요. X 먼저 드릴래요, 이번에. 네. 저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성장을 네. 실적 없이도 해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인정해주는 시장이냐가 문제죠.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실적 잘 나오는 것들, PER 2배, 3배, PBR 0.5배 이런 종목들 널렸어요. 근데 글쎄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지금으로서는 마땅한 상승 동력이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3분기 당장도 실적 부진이지만 내년이라고 확 좋아질까? 이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봉, 주봉상에서는 바닥을 찾을 수가 없고요. 주봉상으로 6만 원 지키는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백대현 FA는 O를 줬어요. 네. 성장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일까요? 네. 저는 일단은 확실히 실적은 예전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 성장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OTT 시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OTT 시장을 조금 보게 되면은 뭐 넷플릭스나 뭐 웨이브 뭐 요 정도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시청을 했는데 최근에는 OTT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애플 TV나 아마존 프라임, 뭐 쿠팡 플레이 등 엄청나게 많은 OTT 업체가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한번 큰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넷플릭스 가입자를 조금 추월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제 디즈니 주가가 한번 반짝 이제 반등을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들이 이제 가입자 수가 얼마나 증가를 했냐라는 지표가 좀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OTT 플랫폼에 다 가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입자를 더 얼마나 좀 지키고 있는지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OTT를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OTT 대형 업체들의 경쟁 속에서 이런 제작 업체들이 조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작품을 어떤 IP를 가지고 있고 어떤 대작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드래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넷플릭스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조금 했었고 하반기에도 작품을 계속 지금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조금 대표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예가 좀 좋은 작품이 좋은 주가 흐름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영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즌 1이 마무리가 됐고 뭐 시즌 2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즌 2가 되게 되려면 또 이제 좋은 주가 흐름에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또 O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OTT 플랫폼으로서 또 확장을 하고 있는 드래곤 스튜디오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대를 하게 되면은 하반기 또 기대작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서 성장은 가능해 보인다. O를 주셨습니다. 요즘 콘텐츠는 사실 드라마보다 약간 연애, 예능, 리얼리티가 엄청 인기인 거 아시죠? 맞아요. 뭐 나는 솔로, 저는 나는 솔로 광팬이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서 과연 드라마가 예전만큼 막 돈을 많이 벌어들일까 살짝 의구심이 들긴 한데 그래도 우영우 때 우리가 봤으니까 이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을 나는 믿는다. OX 나뉘어졌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좀 두 분이 힘드실 것 같은 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연휴까지 있어서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종목을 맞아요. 골라와야 돼요. 네. 힘드셨을 텐데 다음 주장 미리 보기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칩칩죽죽. 칩 싸다? 취입, 칩? 침노, 취입? 취입, 취입. 네. 뭔가 단호한 눈빛을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 걸겠습니다. 취입. 자동차 뼈라는 건 프레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알겠습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칩셋 미디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네, 칩. 네. 반도체 칩 이야기하는 싸요, 거예요. 싸요. 아, 네. 거기다 또 싸요. 칩. 심택을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카본입니다. 먼저 심택 들어볼게요. 오늘 저희가 마침 네. 이수페타시스를 상황실에서 다뤄봤거든요. 네네. 약간 이제 분야는 살짝 달라요. 네. 통신 쪽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약간 이제 반도체랑은 조금 거리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MLB 쪽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이수페타시스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런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심했어요. 근데 실적이 깨졌냐? 아닙니다. 그래서 칩 점점 더 싸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3일 연휴가 있지만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싼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심택은 인세로 기판 잘 아시다시피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E, 엠코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코로나 불확실성이 좀 증대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버라던가 모바일량,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쪽들의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면서 실적들이 깨지지 않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고부가 제품군인 플립칩, CSP 쪽하고 MSAP 이런 기판들,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뭐 IT 수요 둔화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실적은 지속 성장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땐 2년은 가능하다. 그 이후에도 만약에 세계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연수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19년도 이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단어 피크아웃이 이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덮치면서 반도체 기판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해 봤을 때 PER이 3.3배 수준이에요. 역사적인 하단이 3배였는데 그때랑 지금의 영업 상황은 다릅니다. 제품이 나가는 어떤 고부가 가치 제품군 이런 포트폴리오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3.3배라고 해서 지금도 3배가 하단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7배, 8배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땐 지금에서도 2배 이상인데 시장 상황이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120 주선 부근에서 좀 편하게 매수를 하신 이후에 목표가는 일단 한 42,000원 정도 1차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42,000원 그리고 순저가는 10% 이내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백대현 FA의 종목입니다. 자동차뼈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은요? 어떤 걸까요? 네, 한국카본입니다. 네. 그래서 카본 따가지고 자동차 뼈로 제가 했었는데 네네. 일단은 태조 이방원 이제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서 이슈 테마로 조금 묶였었죠.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조금 호황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순환매 사이클로 조선기자재 쪽으로 이제 영향이 조금 오고 피팅 쪽도 영향이 조금 오고 하고 있으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조선 실적이 조금 개선이 요즘에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활력직이 조금 붙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몇 일 전에 수주 이슈가 굉장히 또 크게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서 한 4,500원 정도의 규모의 수주가 있었고, 그다음 대우해양조선에서도 LNG 운반선 6척 총 1조 8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배경에는 지금 LNG 발주량이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는데 전년도 LNG 발주량이 86척인데에 비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만 수주한 LNG 선이 한 100척 정도가 넘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주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에너지 안보가 조금 중요해진 지금에 유럽 쪽에서 되게 공급망을 다양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에 있는 천연가스 쪽으로 조금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먼 곳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운반선인 LNG선이 조금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발주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카타르에서 천연가스가 조금 증설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카타르 수주 이후에 굉장히 조선주 쪽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LNG FSRU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해양에 보통 이제 플랜트를 설치를 하고 천연가스를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제 LNG FSR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이 움직이면서 이제 배로 천연가스를 조금 채취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도 절감이 되고 이동도 조금 편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천연가스를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지금 LNG 수입량의 12% 정도를 FSRU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점차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174개국이 가입되고 있는 IMMO 지금 2020 이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황산화물 저감 조치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입항 자체가 거의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벙커 시유나 아니면 스크러버를 장착을 해서 환경 절감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선박의 경우에서도 지금 LNG 선 추진 연료로 지금 변경하려고 움직임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카본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은 이제 LNG 본행 쪽 단열 판넬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LNG를 이동을 할 때 163도에 굉장히 최저온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온도에 손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천연가스 유실이나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온도를 과연 얼마나 유지를 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술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에서도 굉장히 LNG 선으로 이제 단열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주와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한국카본도 지금 1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3년치 정도의 일감이 모여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복합 사업 소재 쪽에서도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차량 절감화 이슈가 굉장히 테마로 묶여서 또 한동안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런 탄소 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량화 쪽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주나 철도, 풍력, 뭐 다양한 산업 쪽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성장 모멘텀 확인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 종가에서부터 전 저점인 12만 5천 원 부근까지 조금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13,2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매물대가 있는 전고점까지 조금 매물을 하신 다음에 좀 더 멀리 보게 되시면 14,000원까지 돌파하시는 거를 타겟으로 잡고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카본이 오늘의 두 번째 마감이 산다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보합에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장 막판에 다시 또 하락을 키우면서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사용과 차장님,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전기 전자 쪽을 또 사네요. 이게 흐름이 아침에만 해도 좀 끊길 줄 알았어요. 삼성전자를 팔길래 끊길 줄 알았는데 점점 매도 수량이 줄어들면서 아마 장 끝나고 나서는 순매수로 잡힐 것 같아요. 일단 매수 쪽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2시 반 추정 기준으로 33만 주 이상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밑에도 SK 하이닉스 역시나 같이 3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좀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악은 지났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아직 최악 남았다 이건 단순히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섹터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2번 연속성 면에서는 5일째 갇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한 61선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뭐 거기 정도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한 5만 8천 원대 중반 이 정도 가격대가 61선에 위치해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은 삼성중공업도 좀 매수를 하네요. 33만 주 역시나 들어오고 있고요. 은행주를 좀 사고 있어요.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가운데에서 대한해운도 오늘은 한 20만 주 이상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BDI 지수가 좀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그동안 지금 3분기 들어와서 거의 한 반토막 났거든요. 운임 지수가요. 근데 이거 조금 올랐다고 해서 안심하고 매수를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중국 쪽이 연휴 때문에 이제 대서양 쪽의 운임 지수는 좋았는데 그쪽이 아닌 지역은 좀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미라던가 이런 쪽들이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건화물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철광석 이런 수요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해운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2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이런 전기전자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뭐 그 밑으로는 이제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좀 사고 있고요. 매도는 지금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 카카오까지 정말로 오늘 카카오 그룹주의 좀 순환 시대인 것 같아요.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성장성이 좀 무시가 되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것들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실적 이렇게 낼 건데 아직도 좀 비싸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일단 금리 인상 기조가 연말까지는 강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4.4 맞추려면 125bp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빅 스텝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보면은 내년 정도는 돼야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이 멈춘다. 내년은 0.2%의 캐파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특히나 IT, 서비스 업종, 네이버를 포함해서 이런 쪽들은 당분간 좀 순환 시대를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 매도 봤고요. 기관 쪽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 우위가 조금 강하고 금융투자 쪽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사고 팔았을까요? 네, 우선 오늘 기간의 매수 상위 종목의 경우에는 SPG랑 신한지주가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거래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로나 지금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 그다음 저출산, 그다음 높은 인플레이션에다가 지금 사람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LNG 수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조선 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쪽에 지금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의 이제 로봇이 옵티머스가 좀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잠깐 또 끌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이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로봇 관련주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레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신한지주가 있습니다. 현재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금융주들이 예대금융 차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당률도 굉장히 지금 많이 뿌리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주가 흐름은 또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사도 이제 이거를 조금 아는지 주가 방어랑 주주 환원 정책으로 지금 자사주를 조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경우에도 10월 6일 공시로 한 1,500억 원 정도의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총 주식수의 0.8%를 매입을 합니다. 그 매입 후에 소각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KB금융지주랑 하나금융지주도 이미 과거에 앞서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발표를 했었는데 비슷한 주가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간의 상위 매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매도 물량이 4거래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었는데 조금 어닝 쇼크로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경기도나 그다음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10에서 15%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왔었고 하지만 조금 반전으로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아시아와 신흥국 쪽으로 지금 굉장히 베어마켓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레포트가 나와서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기관 쪽은 매도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SK텔레콤은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망 사용료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이제 대기업 아니 해외 큰 플랫폼인 구글이나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이슈와 함께 이제 트위치에서 이제 해상도를 조금 낮춰서 송출을 하는 이슈가 있어서 망 사용료가 좀 불거진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가 흐름은 3분기도 예상 실적을 조금 예상 실적 대비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기대치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 예상치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 때문에 주가는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추론이 생각이 됩니다. 네, SK텔레콤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22% 다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2232.97포인트. 전일 양시장이 좀 강했는데 그 흐름이 오늘은 멈추는 모양새고요. 코스닥에 특히나 주말과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또 작용이 되면서 오후장에 다시 힘을 잃고 있습니다. 1.12% 하락한 698.0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지수를 그렇게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장중에 1,397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412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